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정석관입니다.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빈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신조어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데이터에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해서 데일리룩 1등이고요. 2등 스트릿 패션, 빈티지가 3위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처럼 계속 강화되고 유지가 된다면 트렌드를 넘어서서 문화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레트로, 빈티지, 앤틱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영어권에선 이것을 15년 이상이 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레트로, 20년에서 99년 정도 기간이 된 빈티지, 그 다음에 100년 이상 된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앤틱이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아마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레트로 감성, 레트로 카페, 레트로 음악, 레트로 게임, 이렇듯 레트로는 조금 비틀어서 좀 재해석한 그런 것들을 제가 레트로라고 이제 부르는 걸로 보여요. 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물건들에 대해서 앤틱이라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그래서 앤틱 분위기 공간, 카페에서 보면은 미드 센츄리라든지 유럽 감성들의 어떤 가구들이 많은 인테리어 공간에 대해서 앤틱이라는 수식을 제가 많이 하죠. 그러면 빈티지의 또 다른 친구들, 중고, 구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빈티지,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되는 게 구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순서대로 그 카테고리가 좁아지는 개념입니다. 연관어, 네트워크로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키워드를 점유한 걸로 나타나요. 반면에 구제하고 빈티지는 옷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구제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보세, 린넨, 당일 배송 이런 것처럼 정말 옷 거래에 대한 담론이 붙어있는 언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티지는 구제하고는 다르게 스토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라든지 흔적 이런 키워드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레트로, 앤틱, 빈티지의 개념에서 이때의 빈티지는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중고, 빈티지, 구제의 개념에서는 전 제품을 말하는 것이 중고, 단 빈티지는 그보다 폭이 카테고리가 적은 다만 브랜드와 어떤 역사가 이제 묻어있는, 구제는 정말 택 없는 의류들까지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빈티지는 기본적으로 중고의 특징에서 시작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근마켓도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때 사람들이 남의 물건도 좀 경험을 해보고 우리 집 물건도 비워보고 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학습을 했죠. 그만큼 당근마켓이 가장 이제 기업 가치도 크고 동네 기반으로서 자리를 우리에게 학습을 시켜준 정말 고마운 플랫폼이었다면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중고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어요. 요즘은 번개장터, 그다음에 후르츠 패밀리, 크림 등등 정말 많은데요. 카테고리가 조금씩은 달라요.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옷은 그냥 하나의 일부일 뿐, 소파라든지 심지어 강아지 산책 해주실 분 있나요? 이런 것처럼 좀 카테고리가 이제 많이 확장되었죠. 그 다음으로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패션부터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제 중고 플랫폼인데요. 이 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한정판 스니커즈라든지 희귀한 어떤 물건들을 DP 해두시고 저희가 직접 실물로 볼 수 있게끔 입점도 했는데요. 이제 후르츠 패밀리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후르츠 패밀리는 정말 패션에만 초점이 맞춰진 플랫폼이고요. 사실상 빈티지의 굉장히 특색이 가장 강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고 거의 무경계라는 점인데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투자 붐이 있으면서 파생된 정말 끝자락의 투자들 중에 샤넬테크, 샤테크, 슈테크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나도 이걸 팔 수가 있어? 이런 학습들이 있고 그런 언어들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경험의 확장이 빈티지 상승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소비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구별짓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 소비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렇게 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별을 짓는 내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 그 급을 올리는 이 연장선 끝에는 빈티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이 고유성이 있고요. 소비 행위 자체가 차이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빈티지 이런 소비 패턴과 관련해서 친환경 트렌드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이 MZ세대들이 빈티지 소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친환경과 빈티지는 연관이 있지만 친환경 때문에 빈티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도 굉장히 이 빈티지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고 플랫폼을 경험한 것이 코로나 기간이었고, 이 코로나 기간 중 이런 사회적인 옷을 좀 덜 입어도 되는 시기에 많이 입었던 룩 중에 하나가 원마일 웨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스웨셔츠나 이 후디 같은 거 입고 쉴하게 동네 마실 나가는 룩으로 멋을 부린 것이 원마일 웨어인데요. 그 원마일 웨어에서 이제 또 사람들하고 또 같은 옷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찾다 보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극명하냐, 빈티지 세계에 후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빈티지 샵 경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뜨고 있던, 요즘 조금 다시 시들해지긴 했지만 Y2K, 뭐 올드머니, 그랜파코어 이런 패션 트렌드들도 전부 빈티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빈티지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 빈티지의 상승 요인에 보탬이 되는 한 줄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빈티지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해져 있을수록, 더 뜯어져 있을수록 어떤 물건들은 가치가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때 중요한 빈티지 키워드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에이징은 말 그대로 얼마나 세월이 묻은 흔적이 있는가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딩 같은 경우는 청바지에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청바지에 물이 빠진 강도라든지 아니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색이 좀 바랜 것, 페이딩과 관련해서 이제 또 옷을 좋아하시고 이런 빈티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비 오는 날 갑자기 신고 나간다든지 땡볕에 이렇게 세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페이딩이라고 하는데, 놀이 방식, 삶의 일부분, 삶의 필수, 그리고 민트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상태, 이 제품은 이 사장님이 보장을 하는 최상의 컨디션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드스탁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한 번도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오픈도 하지 않아서 새 제품인 상태로 있는 것을 데드스탁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빈티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바이스 청바지 패턴을 복각하기 위해서 예전 그 미국 탄광에 들어가서 청바지 조각을 캐낸다든지, 뭐 예전 전쟁터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까지 발굴을 해서 이 복각을 한 그런 옷이다, 뭐 이런 스토리들도 사장님들이 많이 말해주는데, 이게 또 빈티지 샵에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뭐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라코스테, 버버리, 카라트, 리바이스, 노스페이스, 스투시, 타밀피거, 스톤아일랜드, 챔피언, 슈프림, 생로랑, 샤넬. 기본적으로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는 제품이 굉장히 많고 다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바이스의 이제 추이를 보는 것이 이 빈티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리바이스 자체도 인스타그램 내에서 추이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핵심은 지금 리바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바이스 매장에 가셔서 이제 청바지를 보실 텐데요. 그 청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90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이 뜨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리바이스의 킬링 아이템인 이 501이라는 청바지가 있어요. 그 청바지의 종류가 20-30개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바이스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제품, 그 라인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해당 연도부터 왔던 리바이스 제품이 굉장히 수요가 높고 인기가 많고 이 상승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90년대 리바이스가 이제 10만 원대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빈티지 패션 브랜드의 언급 순위하고 인스타그램 내에서 일반 브랜드 순위도 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빈티지에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브랜드들은 라코스테, 노스페이스, 카라트, 리바이스, 스투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브랜드들의 특징은 미국 브랜드라는 점인데요. 90년대 라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때 옷들의 핵심은 이 양산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할 때 인력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재료에도 아낌없이 썼고 소량이 생산되던 시절의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기타 국가들에게 이 공장을 빼게 되면서 이 제품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런 원단의 재질이라든지 장인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이후의 제품들은 인기가 없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고 그 전에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빈티지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국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이 아니라 일상복들이 빈티지가 된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그 브랜드들을 재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미국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선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이 입던 옷,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굉장히 동경한 나머지 점점 그것을 일본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한국인들의 정서가 더 이제 스토리가 부여가 되면은 또 다른 빈티지 시장에 또 다른 재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빈티지 소비가 함의하는 것은 필요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I want가 I need를 역전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양태가 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티지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복에서 패셔너블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했던 시대나 선망하는 시대상에 있었던 그들의 일상복을 찾는 것이 빈티지 소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트렌드 안에서 내가 빈티지 옷을 산다라는 것은 단순 옷을 산다, 옷 소비를 넘어선 경험적인 측면이 다분한 것이 빈티지 트렌드의 중요한 점입니다.